네, 이번에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폭우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혹시 당 차원에서도 무슨 뭐 지원 그 대책 이런 것들 좀 강구를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요, 네. 이제 호우 피해가 심한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 신속하게 음, 선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예,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재위험지구 사업 지정하고 시행하는 등 여기 예비비를 음, 일단 신속하게 집행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사들, 우리 음, 의원들이라든가, 음, 뭐 시도당에서는 음, 뭐 충남이라든가 경남 산청, 네. 또 광주 일대 이런 데 또 봉사도 이제 음,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전국 현안에 대한 그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그 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를 했고요. 근데 네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지 않고 임명을 한다라고 우상호 수석이 밝혔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고위원님은? 뭐 일단 뭐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 수행 능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일단 그 고심 끝에 네, 그렇게 어 내린 결정이라고 음, 생각하고요. 네,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든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예, 그래도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것 아니겠는가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업무 수행 이제 능력, 네, 업무 수행하는 데는 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겠는가 음,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예, 그 이제 비난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단 사과를 했는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이제 일단 임명은 뭐 임명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네, 이제 이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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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임명이 되면 음, 본인이 업무를 더 열심히 수행해서 이 음. 부분을 좀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이렇게 비난받는 부분들을 본인이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민주당 보좌진 협의 쪽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고 더 네네네. 나아가서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했던 전직 보좌진들이 추가로 뭔가를 폭로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더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다른 것들이 더 있는지 예를 예, 들어서 예, 지금 나온 것들이 단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사례 같은 것들이 일단 이제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좀 있어서요. 예, 네. 그래요. 알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인사 문제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준욱 그 국민통합비서관 이야기 혹시 들으셨어요, 최고위원님? 잠깐 어제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제 통합이라는 취지에 대해서 예, 이제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들은 다를 수는 있고 또 그것이 통합의 취지로 녹여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음,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런 건 있다고 그럼 생각하거든요. 물론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 내란을 종식시키고자 그래서 내란으로 인해서 생긴 대선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우린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이고 음, 내란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경제 파탄과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과 또 실제 지금 새 정부가 애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내란에 대한 인식, 또 내란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내란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정당한 거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이렇게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그것도 굉장히 공개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이 책, 쿠데타를 문제 삼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렇게 들어서, 아니, 저는 책에서 그렇게 그것은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책에서. 예.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음, 생각하고요. 음, 만약에 그런 분이 이제 공직에 있다라고 하면, 이 음, 정부에 뭔가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란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란 종식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예. 특히 이 정부가 지금 애쓰고 있는 일들이 과연 설득력을 가지겠는가. 네, 그런 그러니까요. 면에서는, 이번, 뭐, 어쨌든 그 인사는, 뭐, 어쨌든 인사는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다시 이게 좀 인사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뭐 어쨌든 인수위가 없는 그런 예, 정부였기 때문에 예, 만약에 실수였다면 예, 다시 제고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부분, 그 지점,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그래서 예,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정책 또는 다른 어떤 우리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음. 사람들을 포용할 수는 있는데, 이 내란에 대한 인식, 이걸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 선을 넘는 그러니까요. 거라고 아니 뭐 봅니다. 네. 통합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게 민주주의 틀 안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이 통합이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래서 근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헌법, 헌법적 가치를 그러니까요. 다르게 예, 생각하면 예.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거는 좀 그러니까요. 곤란하죠. 네. 그러면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거나 경질을 해야 된다. 혹시 이런 입장이실까요?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좀 거치 판단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저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른 예.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음. 선을 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 다른 뭐 여러 가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보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하는 네, 것은 네, 좀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좀 꽤 나왔는데 혹시 당 네. 차원에서 이걸 좀 검토한 바가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런 생각, 그런 검토는 당 차원에서 한 바는 없고요. 네. 네. 아마 이 얘기는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하면서 그런 유사한 음, 답변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마도 그 인사청문회 할 때 구윤철, 예. 구윤철 후보께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낮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네. 음. 그러니까 그분이 뭐 세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네. 원상복구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네. 그런데 이제 원론적 발언인 것 같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음. 이것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혹은 네. 대통령실에서 뭐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물론 뭐 검토를 앞으로 뭐 세수 기반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차원에서 할 수는 음. 있겠습니다만 음흠. 이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거나 진지하게 검토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음. 이건 이제 뭐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 당시에 부자 감세에 있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요구들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제가 볼 예, 때는요. 예, 예. 이제 세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요. 음. 법인세하고 그다음에 뭐 증권거래세라든가 이렇게 그 자본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법인세 부분은 저는 일단 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온쇼어링 또는 리쇼어링 음.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네네. 이제 산업 공동화 상황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제 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네네네네. 예, 예.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금투세를 이제 지난번에 이제 동결하면서 음. 이 부분은 거래세는 그냥 놔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 이건 이제 원상 복귀하는 부분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건 논의는 뭐 아직은 없습니다만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는 대선 때 부동산은 이제 공급이라든가 뭐 대출 이제 이런 얘기는 나왔어도 이제 세금으로 부동산을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 이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좀 요거는 좀 저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신중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세금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법인세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념적으로 이거는 뭐 진보는 증세고 뭐 보수는 뭐
저 감세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음.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어떤 일률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음흠. 일단은 경제가 좀 좋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뭐 좀 증세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네. 경기가 나쁠 때는 음. 사실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과를 해서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별로 효과도 없고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사실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정부가 역할을 해서 경기를 좀 부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재정이 좀 이제 사실은 재정을 쓰게 되면 또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자가 생기니까요. 근데 경기가 다시 좋아졌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또 민간에서 또 이제 기업이라든가 다 이제 넉넉해지니까 그러면 어려웠을 때 역할을 하느라고 재정이 어려워졌으니까 좀 다시 약간이라도 다시 세금을 좀 내달라. 이렇게 저는 증세나 이제 감세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고위원님이 이제 개인 견해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지금 최고위 지금 경기가 단위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세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고위원회 단위에 이제 관련 내용이 보고가 돼서 논의가 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그런 적은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가 일단은 이제 그 집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에는 전혀 이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시기도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에서 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아마 말씀하신 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특사단에 그 최고위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밝히실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당내에서 사실 그 가치각이라든지 이제 김종인 그분에 대해서 별의 순간 이렇게 해서 그 윤석열 정권 탄생의 주역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그것도 그렇고 또 특검 수사도 있고 이래서 이제 당내에서 반대가 또 심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막말이랄까요, 광인 정치 이런 것 때문에 또 경제계에서도 반대가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저보고 이제 전달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전달했는데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순장하게 됐다고 할까요? 제가 책임지고. 순장 당하신 겁니까, 그러면? 농계가 됐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이런 의견을 전달한 주역이 바로 최고위원님이시군요, 그러면. 아니, 다른 분들도 전달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또, 저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반발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반발이 그렇게 컸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반발을 막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또 이렇게 반발하고 이러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아쉽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이제 조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준비를 많이 하긴 해서 아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또 수습은 해야 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여러 특검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여러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다. 그다음에 국회의장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 이유를 일일이 알지는 못해서요. 그런데 압수수색 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니까 법원에서 발부를 했을 때는 그만한 어떤 소명이 됐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탄압이다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고 다만 이제 그것이 이후에 이제 그게 어떻게 수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장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면밀히 보고 또 뭐 저희 입장을 또 정치적으로 뭐 표현할 건 하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수사가 제대로 진척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뭐 혹시 특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탄압이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제동을 거려고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도 국회에서 어쨌든 그 과정에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네. 전 이제 수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국회 경내안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사실은 의원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럼 예전에 뭐 다른 의원들 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분은 뭐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은 있어 왔다.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럼 그 전에 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으면 네. 일관성이 있을 텐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 뭐 당대표 경선 뭐 지금 한창이고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투표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최고위원으로서 엄정 중립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거시기 하시죠? 네네네네. 이거는 질문 드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뭐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거 그 편 드는 거 말고 뭐 말씀을 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이게 지금 뭐 포구와 이제 지역별 저기 뭐 경선은 전혀 뭐 상관이 없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포우가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지역 경선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일단 조금 이제 전체적인 일정을 미루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8월 2일 종결하는 거는 뭐 그것을 미루는 것은 조금 이제 공정성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다만 해당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조금 이렇게 뒤에 있는 일정들하고 합해서 예. 예, 좀 개최하는 거를 미세 지금 조정은 검토하고 가능하다.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